안녕하세요. 문학주주입니다. 오늘은 19번째 문단단 시간입니다. 이번 문단단에서는 여름을 맞아 서늘한 기분을 주는 에드가 앨런 포의 어셔가의 몰락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문학주주 단편 독서단에서 소개해드린 첫 번째 단편 소설이 바로 에드가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였는데요. 검은 고양이에서 적당한 공포감과 스릴감을 주는 작가의 솜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셔가의 몰락 역시도 음산하면서 환상적인 느낌을 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여름밤에 읽으면 너무나 좋은 작품일 것 같아서 7월 문단단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문단단에서 이번 시간에 함께 논의해볼 사항들을 미리 소개해드렸었죠. 작가가 어셔 가문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학적 장치, 어셔 가문의 로더릭이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실패한 이유, 로더릭과 그의 여동생 매들라인의 관계가 세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그럼 저의 생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셔가의 몰락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의 옛 친구인 로더릭의 가문 어셔가는 유서 깊은 가문으로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거듭될수록 어찌된 일인지 어셔 가문은 더욱 번창하지 못하고 마침내 몰락하고 마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이 짧은 소설은 제목이 직접적으로 나타내듯이 어셔가가 몰락하는 그 마지막 장면을 주인공의 목격담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 표현법이 상당히 흥미로워서 이 작품을 설명할 때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인 나는 정말 오랜만에 옛 친구 로더릭에게 초대를 받아 어셔가의 저택을 방문하게 되는데 오랜만에 보게 된 저택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건물은 무엇보다도 고색 창연함의 극치였다. 세월이 흐름에 따른 변색이 엄청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자체에 어떤 큰 하자가 보이진 않았는데 주인공은 이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이 완전히 황폐해진 것은 또 아니었다. 벽돌 한 조각도 떨어져 나간 것은 없었다. 한마디로 저택이 낡긴 했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였다는 것인데 그랬던 건물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무너져버리고 있죠. 내 발 아래에 있던 깊고 축축한 호수가 어셔가의 잔해를 삼키며 침울하고 조용하게 닫혔다. 어셔가의 몰락은 마지막 장면에서 저택이 무너짐으로써 명백하게 상징적으로 드러나지만 사실 사람들이 몰락하게 된 것이 본질적인 어셔가의 몰락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죽음만으로 소설을 마무리하면 어딘지 모르게 심심한 결말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때문에 작가는 저택에 주목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작가 포는 독자들에게 두 어셔인 로더릭과 매들라인의 죽음을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건물의 무너짐을 통해서 몰락이라는 것의 극적이고 시각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로더릭은 왜 결국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서술자이자 관찰자인 주인공은 사실 로더릭과 그다지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증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로더릭이 우울감을 극복해보겠다며 자신을 초청하는 편지를 보낸 것 자체에 대해서 의아한 감정을 갖지만 이내 이를 수긍합니다. 그는 주인공의 쾌활함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우울한 감정을 몰아내고자 한다는 간절한 바람을 편지에 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아니 사실상 그의 유일한 친구인 나를 만남으로써 내 쾌활함 덕택에 자신의 병이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한다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로더릭이 이런 시도는 끝내 실패로 돌아가고 자신의 죽음과 가문의 몰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작 자기 삶의 방식에 조금도 변화를 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로더릭은 주인공을 초청한 후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음악 연주를 들려주고 그림을 보여주곤 하지만 주인공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죠. 그 곡들 중에서도 베버의 마지막 왈츠에 나오는 격정적 곡조를 그가 특이하게 편곡해 강렬하게 연주한 것이 내 마음에 특히 고통스럽게 각인되어 있다. 그가 정교한 상상력을 동원해 오랫동안 심사숙고한 뒤 그린 그림, 터치가 더해질 때마다 점점 더 희미해지던 그림, 그것들의 모습이 지금 내 눈앞에 선하다. 사실 로더릭이 주인공으로부터 밝은 에너지를 받아 자신의 우울감을 극복하고자 했다면 상대로부터 영향을 받으려고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완전히 정반대였고 도리어 주인공이 로더릭으로부터 거의 일방적인 영향을 받아 그마저 우울과 공포에 잠식되고 만 것이죠. 이런 로더릭의 모습을 통해서 차라리 그가 주인공의 음악을 듣고 그의 그림을 보는 등 반대로 행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집착이 로더릭에게 안 좋은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어셔 가문은 원래 번성했던 가문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로더릭과 매들라인 남배만이 남게 되었고 이들의 사망과 더불어 결국 몰락해버리고 말죠. 재미있는 점은 이 작품의 곳곳에서 발견되는 여동생 매들라인에 대한 로더릭의 집착입니다.
애시당초 그의 정신적 육체적 병이 악화되게 된 이유로 여러 가지를 지목할 수 있지만 그중 눈에 띄는 것은 매들라인의 오랜 병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자 친척인 여동생의 오랜 중환이 바로 그것이었다. 유일한 혈육인 여동생의 오랜 병환은 언젠가 그 자신이 유일한 어셔 가문의 생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이어진 것이죠. 소설 속에서 마치 일란성 쌍둥이처럼 무척이나 닮은 것으로 묘사되는 두 남매이기에 각별한 사이였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매들라인에 대한 로더릭의 집착은 정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매들라인이 끝내 사망하고 나자 로더릭은 2주 동안 그녀의 시신을 저택 내에 감해장하려는 이해하기 힘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생의 시신을 연구 목적으로 해부하려는 자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죠. 주인공마저도 로더릭의 그런 걱정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여동생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고 과대망상으로까지 느껴집니다. 문제는 매들라인에 대한 그의 이런 과한 집착이 결국 그 자신의 파멸로 이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로더릭은 동생의 사망 이후에 급격히 삶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되었고 얼마 후에 마치 뒤따르기라도 하듯이 사망하고 말죠. 동생과의 강한 애착관계가 독이 되어 그녀가 죽자 오히려 그것이 로더릭을 해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지나친 애착이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19번째 문단단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문단단 시간에는 알퐁스 도데의 아르레 여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레 여인에서 생각해볼 만한 점은 다음에 3가지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장이 보여주는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장은 자신의 약혼녀 아르레 여인이 행실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데요. 이 소문을 접한 그가 보여주는 태도에서 사랑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생각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장과 아르레 여인 사이의 결혼은 결국 없던 일이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장에게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같이 생각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이 소설의 제목은 아르레의 여인인데 정작 왜 아르레 여인은 등장하지 않는 것인지 생각해보면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단단 시간에 저의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축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